답변으로 바로 가시죠. 답변 위주로? 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먼저 읽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크 이상하거나 그러면 좀 말씀해 주세요. 조선 기자재는 언제쯤 갈까요? 라는 질문을 WJ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결국은 저는 조선 기자재가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선소들도 실적이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EPS 반영은 된 거고, 리레이팅이 될 요소가 있냐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기자재는 너무 제각각이라서 어렵다? 하나의 이게 큰 물결, 이 조선의 물결이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방산, LNG, 그 다음 미중분쟁, 이 세 가지가 큰 물결인데, 이거에 해당하는 기자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기자재가 어렵다. 조선소는 그냥 세 개가 다 통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조선의 큰 낙수 저 물결이 해당된 기자재가 별로 없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선 기자재가 못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이 P가 올라가는 사이클이지 이제 Q가 막 맞아요, 맞아요. 폭발적으로 나오는 사이클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캐파가 그러니까 조선소가 조선 3사가 이제 캐파 조선 3사는 아니지. 조선소 자체가 캐파 증서를 막 엄청 쳐야 사실 기자재들도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데 뭔가 기자재는 조선 업체들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좀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음, 생각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해계사님 의견 어때요? 레버리지가 안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나오... 이미 나올 만큼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대표적인 레버리지가? 업체가 그죠? KSP하고 케이프하고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OPM이 10%가 OPM 계산이 엄청 빨랐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벌써 왜냐하면 엔진 기자재 업체들은 조선소보다 실적이 먼저 찍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엔진이 만약에 배를 올해 인도해 그러니까 25년 1월에 인도한다 치잖아요. 그럼 음, 엔진은 한 5, 6개월 전에 납품이 돼야 돼. 그럼 음, 엔진 기자재는 그러면 더 빨리 납품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음, 숫자가 먼저 개선된 게 보였거든요. 음, 근데 그게 다예요. 그 이후로 여기서 발전할 수가 없는 게 실적은 이미 다 찍혔고 결국은 멀티플 리레이팅이 돼야 주가가 매력적인 건데 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기회를 준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조선소가 먼저 도는 게 아니라 기자재가 먼저 도는 게 맞았다. 원래 실적으로만 치면. 그러니까 기자재는 어느 정도 실적으로 레버리지를 이미 다 치면은 보여준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실적은 이미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는데 여기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저는 됐어야 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24년 초에 저는 KSP를 들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조선소들은 실적을 안 보여주는 상황에서 기자재들만 실적을 보여주니까 결국은 이 섹터에 대한 강기가 좀 있어야 기자재들도 같이 따라가는데 음, 그게 하다리가 안 맞았다 생각해요. 저는. 음,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에서 기자재가 실제로 그냥 펀더멘탈적으로 더 좋아지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음, 조선소가 너무 갑질을 많이 하는 느낌 많이 들어요 요새. 음, 기자재 업체들한테? 음, 음,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본행제 피크아웃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시나요? 본행제라고 하면 뭐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같은 회사들 말씀하시는 거겠죠? 피크아웃이 주가 피크아웃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주가 물량 피크아웃, 물, 주가 측면에서 피크아웃 아닐까요? 아무래도. 피크아웃이라기에는 더 갈 수는 있다 보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지 않았을까요? 그 업사이드가. 음, 왜냐하면은 올해 1월에 멀티플 리레이팅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음, 아닌가?
해기사님의 뷰로 만약에 지금 네. 본행제가 머리, 어깨, 무릎, 발에서 어느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주가상 레벨로? 거의 한 세골? 거의 다 왔다. 네. 제가 조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항저우 콩콜에서 선표를 앞당길 정도로 생산 공정이 원활하다는데 엄청 좋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고말자님이. 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자재 업체 입장으로서 이게 조선소가 결국 계속 어떻게든 빨리 지으려고 기자재 업체들을 엄청 푸시해요. 그냥 원래 계약상에는 뭐 25년 5월에 납품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뭐 몇 달 안 남기고 갑자기 3월에 납품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거든요. 그냥 쪼는구나, 완전. 그래서 그냥 완전 좋아요. 그냥 갑질 오고 갑질.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업체들이 오케이 하면 이제 그냥 그대로 다 당겨지는 거죠. 그 뭐 뚝딱뚝딱 하는 거는 사람 더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삼호중공업이 그걸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빨리 당긴 거를. 예. 삼호가 잘해요. 그냥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업체들 중에서 삼호가 제일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련해서 글을 써주신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 하나오션이 제일 별로라고. 엔진 기자재 뷰가 궁금합니다. 아까 답변 드린 거 해서 뭐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똑같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엔진 기자재는? 네. 멀티프 리레이팅을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엔진 기자재도 그러니까 엔진 기자재가 결국은 저는 이제 24년 초에 KSP를 두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조선의 큰 흐름이 IMO 탈탄소화에 있어서 엔진이 핵심이고 그러면은 엔진하고 엔진 부품 업체들이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적은 이미 다 보여준 상황에서 여기서 또 시장이 뷰가 달라지려면 어떤 게 일어나야 될까에 대한 답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리엔탈 전공은 어찌 보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오리엔탈 전공은 이제 배 위에 있는 크레인을 만드는 업체인데 크레인도 만들고 이제 저기 선실, 데크하우스도 만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크레인이 많아야 데크하우스는 워낙 중공업 세진중공업이나 그런 좀 중견급 중공업 단조기업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크레인에 해자가 있다고 보는데 오리엔탈 전공이 크레인이 많이 납품이 되려면은 VLCC하고 LNG 운반선이 많아야 되는데 요새 그렇게 되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다. 근데 실적이 얘네는 숫자가 보여주는 회사라서 뭐 그렇게 일을 해서도 아닌 것 같긴 해요. EPS 따라 계속 주가 오르지 않을까요? 삼성중공업이 2개 분기 연속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번에 4분기는 이제 한입지 문제가 있었고 이번 1분기는 오늘 뭐 일이 있었나요? 잖아요. 그 컨퍼런스 콜은 안 했잖아요, 맞죠? 오늘 일하느라 제대로 못 봤는데 근데 삼중은 저는 이제 업계 쪽 사람으로서 지금 내부적으로 좀 이슈가 많아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엔 곧 애널리스트들도 알 것 같고 그게 뭐 조만간 리포트로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번 분기 실적 설명 곧 할 텐데 거기서 얘기를 해주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슈가 있어서 충당금 쌓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게 근데 좀 큰 이슈라서
한두 분기 더 갈 수도 있겠다. 아마 곧, 네, 곧 1분기 발표회에서 다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얘기해 줄 것 같은데. 많은 경우 주식들이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되는 때 주가가 가고, 그게 현실화되는 시점에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증명되는 것보다 앞으로 나올 게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듯한데, 조선 실적 원인까지 증명했으니 앞으로 여기서 추가로 나올 모멘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모멘텀이 뭐가 있냐를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모멘텀, 제일 좋은 모멘텀은 결국은 이익 성장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익 성장이, 네. 이렇게 간 것도 이익 성장으로 간 거잖아요. 오늘 간 것도. 그러니까 OP가 생각보다 네. 훨씬 잘 나와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옛날에 이제 글 쓴 게 조선 관련 글 썼을 때가 OPM 5% 그러니까 하이 싱글 정도에서 한 미들 더블 디짓 한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 딱 개선될 때가 주가 상승폭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좀 틀린 게 사실 주가 상승 자체는 작년 연말 이제 트럼프의 미중 그거 조선 규제나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꿈이 더 더해지면서 상승한 게 그때가 솔직히 주가 상승이 좀 많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꿈이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실적까지 더해졌으니까 이제 그게 좀 밸류에이션이 원래 높지 않냐? 미래를 당겨오지 않았나? 이런 구간에서 오늘 실적이 증명을 해서 이제 좀 적당하다.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 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그 다음은 진짜 OPM이 한 25%까지 되냐? 그러면 또 저는 한번 더 증명할 수 있다 보거든요. 보여준다고. 그러면 그때가 이제 강기지 않나. 강기가 한번 터져야 되는데 아직 강기가 터지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숫자로 설명되는 구간인 거다? 아직은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25%가 NA가 충분히 가능하다 봐요, 저는. 결국 후파는 아직 올해 더 낮아졌고, 더군다나 고부가 수주 물량이 아직 100%는 아닌 실적인데 이만큼 나온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때 그 실적이 나올 당시에 계속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 꿈이라는 게 결국은 수주 잔고를 누가 채워줄 거냐에 대한 그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저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에 대해 워낙 빨로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김봉수 교수님이나 블로그 몇 분, 뭐 여행님이나 그런 많은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냥 장기적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수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수주가 계속 나온다는 거에 대한 확신은 아직 해기사님은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오히려 눈치 게임 하면서 이게 전방에 뭐가 있냐를 계속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기자재는 MG 투자자들의 마법이 있는 걸까요? 조선 4사가 있는데 굳이 그 밑에 애들 거를 살 필요 있나? 하다못해 삼성중공업도 안 가는데 굳이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조선에 대한 얘기보다는 결국은 섹터에서 대장주들과 밑에 주식에 대한 그 성찰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뭐 반도체도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올 때 더 잘 가는 애가 있고 못 가는 애가 있는 것처럼 맞아. 그런 성찰이 필요한 건데 그걸 시장한테 합리화시킬 재료가 있는 주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조선은 좀 덜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약간 그것도 비슷하죠. 방산도 비슷하지. 음, 방산도 이게 결국에 방산 소부장 간 거는 진짜 손에 꼽잖아요. 네. MNC 솔루션이었나?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방산 소부장에서 잘 맞아요, 가는 맞아요.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방산이랑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 조선 기자재가. 그런 생각이 음, 드네요. 왜냐하면 사실 조선 3사가 여기서 캐펙스를 더 집행할 리가 없잖아요. 음, 당연하겠죠? 여기서 근데 2007, 2009 때는 조선소도 잘 갔지만 사실 그때는 기자재도 완전 폭발적으로 더 많이 성장을 했던 게 Q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 조선사가 이 조선소를 늘릴 거에 대한 막 꿈과 그런 희망이 다 차 있었는데 사실 지금 조선소를 늘리고 싶은 이제 조선사들은 없잖아요. 없겠죠? 음. 없다고 보니까 약간 없지는 않은데, 미포가 이제, 저기, 베트남 조선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나, 뭐, 사모가 암벽 범위를 넓히려는 그런 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공격적인 건 아니죠. 예. 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소부장이 아래에서 수혜를 받으려면 그게 진짜 폭발적인 Q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음, 이 폭발적인 Q 성장이 아니라 공급이 제한돼서 오르는 사이클이니까 기자재가 상대적으로 좀 조선소보다는 불리한 사이클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또, 될 거라고 맞아요. 봐요. 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 산업에 진짜 그 큰 물결이 그게 뭔지를 알고 그게 과연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소부장도 있나를 고민했을 때 있으면 사면 사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솔직히 이제 작년 트럼프가 되고 나서부터는 LNG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질 거라는 게 말이 나오면서 그게 조선에서 LNG가 융합이 돼서 이제 뭐 피팅이나 한국 가본 동성하이텍 주가가 흐름이 더 좋잖아요. 거의 두 배씩 음, 올랐으니까. 음, 그게 아예 또 아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 무조건 대장주를 사야 된다. 음, 소부장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산업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도 따지면은, HBM이 왔을 때, 야, 하이닉스 사면 되지, 왜 소부장 사냐, 이러지만은, 사실, HBM에서 검사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테크인이 더 많이 간 것도 있잖아요. 음. 물론 그 좀 구라도 많이 쳤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 산업의 핵심 패러다임에 직접 수혜를 받는 소부장이 있으면은 그 플레이도 괜찮지 않나? 근데 지금은 근데 모르겠으니까 뭐. 그렇네.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네. 그러면 미포가 지난 4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으로 주가가 밀린 후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로 전고점을 강하게 뚫었잖아요. 저는 오늘 3중도 괜찮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또다시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3중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음. 현업에 계신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삼성 회계사님이 자체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인 건가요? 뭐 고액사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 근데 그래도 저는 나올 삼성 자체는 일을 엄청 나이스하게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음, 그런데 최근에 좀 불의의 사고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얘기해주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조의 오늘 컨콜에서 하반기가 좀 슬로우해진다고 했는데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 3호 OPM이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한 거 말씀하신 건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하게 들었어요. 3호가 좀 네, 낮아진다고. 그냥 그 뭐 업황이 슬로우해진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음 이게 그거죠. 배라는 게 분기마다 한 대, 분기마다 두 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이게 시기라는 게, 붕괴 딱 걸리면은 걸리는 거 아니면은 뭐 다음 분기에 넘어가고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어, 이번 1분기가 예상외로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게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음, 그러니까 뭐 업황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슬로우해진다라기보다는 이번이 너무 좋았어서 조금 안 좋아 보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 결국은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OPM은. 음.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결국에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가 투자의 포인트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두 분기 실적 가지고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좀 많이 부정적인 요소긴 하죠.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산업재를 좀 보다 보면 뭐랄까 좀 비슷한 이유들로 다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경험상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도 당연히 같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변압기도 보면 그렇고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수주가 이 YOY로 좀 그러니까 수주의 성장률 자체가 좀 슬로우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약간 그런 순간이 오면 산업재는 좀 도망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조선은 보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적은 올해 계속해서 잘 나오는데 사실 변압기 실적도 잘 나왔고 엔비디아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전방 시장 단에서 노이즈가 생기는 순간 바로 이게 음, 주가가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도 약간 음, 지금은 아닌데 꺾이면 좀 그렇게 꺾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 쌓이는 게 좀 슬로우해질 때 그거를 좀 잘 봐야 되는 뭐, 시점이게. 예, 그럼 이것도 하나 올해 여쭤보고 싶어요. 조선 그, 기자재 같은 예, 것들은 아까 쇄골까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주가가 조선은 세골이라기보다는 응? 멀티플이 세골? 이런 느낌? 멀티플이 쇄골. 음, 음. 그러면 조선소의 멀티플은 어느 정도까지 왔다라고 봐요? 어렵네요. 음, 배? 아니, 근데,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전망이, 저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당장은 또 골라라면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방이 더 좋아질 그럼 거다? 그게 더 좋다는 거는, 지금 벌써 27년 도크를 다 채우고 28년을 채우고 있는데, 결국은, 전방이 더 좋다는 거는, 뭐라 했었지? 전망이 더 좋다는 거는, 어, P가 오르고, 선별수주가 되고, OPM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꿈이 더,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가 더 받냐, 못 받냐가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거라서, 음, 그러니까 실적은 우상향하는 게 보여지면서 수주를 더 받냐, 못 받냐가 맞아. 이게, 이게 산업의 피크아웃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그 더 받냐, 못 받냐를 봐야지, 그 더 받냐, 못 받냐 했을 때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이면은, 멀티플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다만은 이게 막 갑자기 PER 15배짜리가 30배 가고 그럴 주식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조선 자체가? 해봤자, 네, 이제 예를 들어 올해 현중이 지금 시총이 35조인가요? 37조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1분기 4,300원 나왔으면 올해 한 대충 잡아가지고 2조를 맞출 수 있어요, 영업이익을. 그럼 PER이 한 16배, POR로 따지면 한 16배고, 한 PER로 따지면 더 높겠죠? 한 20배 가까울 텐데, 이게 내년에 돼가지고, 내년에 이제 OPM이 뭐, 한 20%까지 오른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영업이익이 한 4조 되겠지. 3조 하나 중후반 되면은. 그러면 10배 초반은 또 내려와. 그러면 거기서
PER이 멀티플이 유지된다 해가지고 한 15배에도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배, 15배에서 20배씩 형성되어 있는 게 여기서 25배, 30배 가기에는 너무 욕심이지 않나. 포워드 PER로? 그죠. 결국은 주가를 더 가게 하고 싶으면은 저 미래 EPS를 땡겨와가지고 PR 뭐 매기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꿈이 많이 커야 되겠지 않을까요? 지금도 벌써 꿈이 어느 정도 큰 상황인데 여기서 더 큰 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주식 관점에서 좋은 관점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포워드 PER로 지금 같은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약간 포워드 PER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차 있다. 그럼 그걸 이제 EPS 성장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PER이 계속 니게이팅 되긴 힘들다. 그러니까 주가 맞죠. 자체가 사실 따지면은 그죠. 여기도 쇄골이죠 뭐. 이 주가란 게 보면 사실 EPS하고 멀티플 상승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 곱이니까 EPS 곱하기 멀티플이니까 사실 더 폭발적으로 이제 주가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좀 그런 구간은 지금 지났다. EPS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해 기사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조선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현중이냐 미포냐 뭐 그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 얘기를 1년 넘게 하지만은 주가 제일 잘간 거는 하나오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티플을 그냥 진짜 확 땡긴 거잖아요. 오션이. 그러니까요. 하나 오션이. 단기간에 가장 잘 갔죠. EPS랑 맞습니다. 상관없이 하나 오션이. 네.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지. 이제 EPS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구간으로 이제 하나 오션도 들어왔으니까 시총이 어느 정도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 지금 조선을 사는 사람들 약간 그렇게 생각해. 지금 조선을 이제 사는 사람들은 좀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조선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충분히 늦게 들어갔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맞아요.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최근에 글을 썼지만은 지금 조선을 사냐 마냐를 따지는 게 주가는 더 오를 수 있겠죠. 근데 과연 매력적이냐 이거를 생각했을 때 굳이 조선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종목 대비 굳이 지금 조선을 픽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더 매력적인 종목이 있으면. 네.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진짜 꼭 조선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약간 뭐랄까 좀 조심해야. 제가 조선을 억가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난 조선 사이클을 한 번도 못 뽑고 공부도 안 했으니까 억가를 할 수가 없어. 억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모르니까. 아니 모르니까 억가가 되는 건가? 뭐 아무튼. 근데 이게 이 현대중공업 주가를 보면 되게 크게 상승했잖아요. 저점에 비해서 3배가 넘게 올랐잖아. 뭐 9327, 9436. 4배가 넘게 갔네. 저점에 비해서 현중이 4배가 넘게 갔잖아요. 해기사님.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변압기도 팬이 많은 그거라 제가 좀 언급하긴 모르는 사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좀 언급하기 조심스러운데 뭔가 아무튼 약간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게 뭐냐면 좀 수익률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을 때가 왔다. 맞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사실 뭐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 거를 알았을 때는 뭐 지금도 아직까지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근데 사실 여기서 현중이 지금 저점에서 4배 올라왔지만 여기서 2배 더 가면 60조고 여기서 3배 더 가면 90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전체적인 돼요. 시장 큐브로 봤을 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과거만큼의 업사이드를 이 조선들이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이클, 장기 우상향하는 듯한 사이클을 주식을 볼 때 제일 위험한 게,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안 하면서도 계속 막, 야, 사이클 더 간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살짝 이게 뇌동매매를 하게 된 케이스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위험한 노이즈가 20년부터 투자했으면 벌써 5배야. 또 길게 봤을 때, 뭐 30년 됐을 땐 10배가 있을걸?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게 딱 직관적으로 들으면은, 와, 나 지금 놓치면은, 그거 못 먹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20년 대비 10배를 간다고 해도 30년에, 지금에서 2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년까지. 그러니까, 이미 그 상승폭이 큰 구간은 지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 지점에서는 더 가냐 못 가냐를 따지기보다는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더 먹을 수 있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1조에서 그러니까 10조에서 30조 갈 땐 3배인데 30조에서 60조 갈 땐 2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맞아요.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엔진이 쇼티지라 엔진 회사 봐야 된다라는 이제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거의 1년 반 넘게 얘기한 건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현대마린엔진 주가를 보시면은 올해 2배 올랐어요. 거의. 맞아요. 그 쇼티지를 제대로 설명해준 회사가 이 회사거든요. 오늘 한 주의 콩콜에서도 우리가 엔진이 쇼티지라서 증설한 게 현대마린 엔진을 인수한 거다. 이렇게 딱 말을 한 게 바로 나온 거고 주가는 이미 갔고 이게 간데 또 큰 게 기여하신 분이 이제 강식이 형님이 그 리포트로 현대마린 엔진 목표 주가를 거의 2배를 만들어가지고 뭐 지금 그게 갔는데 지금 뭐 알겠습니다. 이야기 해주세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난 저는 그거 현대마린 엔진 쇼티지면 현대마린 엔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워낙 저는 좀 진절머리난 주식이어가지고 한번 기어가지고 이거 STX 중공업이 현대에 인수될 때 내부자 정보 다 돌았잖아요. 그거 저기 보시면 이제 7월에 인수가 됐는데 7월 이후로 주가가 줄줄 흘러내리는 게 이제 벌써 선반영 다 한 거거든요. 저 567에 인수된다는 게. 저거 한번 보고 나니까 좀 주식 자체가 꼴 보기 싫어져가지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실적 한 번만 보고 야겠다. 사실 오늘 현대중공업하고 한 주에 실적 나올 때 저기 호가창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도 실적 다 셉니다. 그럼 이 내러티브가 현실화돼서 앞으로 이 주가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보세요? 그 이제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게 좀 더 갈 수 있다?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저는 위험하다 봐요. 위험하면 왜 위험한 것 같아요? 좀 미래를 땡겨왔는데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이 회사의 주가를 계속 몸으로 느끼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가동률이 80% 주식은 몸으로 느껴야 해요. 여튼 그 가동률이 80% 90%인데 이제 저기 어디지 하나엔진이나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 가동률이 130% 막 이렇게 되니까
현대마린엔진도 가동률을 130%까지 올리면은 매출이 최소 여기서 1.67배는 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저희 텔레그램 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꿈인 거고, 그게 나중에 진짜 숫자가 나올 때는 또 한 번 더 가긴 하겠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선반영하는 주가라 봐요. 100%다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차 있다? 차 있다. KS. 요즘 조선 방산 다 많이 땡긴 것 같긴 합니다. 팔고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아마 그래서 더 빨리 땡긴 것도 있는 것 같다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 중에서 멀쩡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한데? 그냥 다음 주도주 보일 때까지 들고 가는 중이라고. 뭐 수급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수급으로만 이제 생각을 한다면. HJ중공업이 여쭤볼 수 있을까요? 원래 중소형 쪽 중국에 밀리다가 중국 선박 벌금으로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방산 쪽 기회도 잡을 수 있다라는 스토리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오히려 멀티플 생각하고 좀 시장에서 조금 멀리해서 기회를 찾는다면 저는 제 투자 스타일이 그런 쪽이라서 조선에서 투자를 한다면 HJ중공업이 저는 제일 탑픽인 거죠. 네. 아직도 HJ가 탑픽이다. 탑픽인데 산다면 저는 국내 조선 투자를 아예 안 하고 있지만은 미쓰비시 그러니까 중공업 산다면은 하실 거잖아요. 미쓰이에스라니까요. 죄송합니다. 나 5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어요. 아니 한데 저는 그 주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살 구간을 HJ중공업을. HJ중공업은 기다리고 있다. 네, 근데 이게 터질 것 같긴 한데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 욕심. 근데 미쓰이는 진짜 많이 못 갔네요. 우리나라 조선소 아닌가?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오른 건가? 미쓰이 ENS는? 못 충분히 갔어요. 오른 거라고 봐야 되나? 못 갔어요. 제가 조선 공부를 그렇게 해도 결국 고르는 꼴은 이 꼬라집니다. 역시 주식은 픽을 잘해야 돼. 40% 갔어, 40%. 이 정도면 40%도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만족하지. 저는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조선을 하나 살 수 있어. 뭐 해외에 조선사도 살 수 있고. 그럼 뭐 살 거예요? 여전히 미쓰이? 미쓰이하고 HJ. 그 두 개? 왜 미쓰이가 네. 아직도 매력적으로 생각하세요? 아직 안 보여줬다. 아직 멀티플 레이팅이 안 됐다. 그러고 미중 분쟁의 조선 규제에 있어서 일본도 못 낄 이유가 있나?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일본이 조금은 트럼프한테 조금 한 발 뺀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일본도 같이 가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미쓰이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크레인이 곧 트럼프 입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해양 크레인들 중에 대다수 진짜 제가 알기로 한 7, 80%가 중국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 헬프를 할 수밖에 없다. 미쓰이가. 미쓰이는 더군다나 그 크레인 회사가 미국 현지 법인입니다. 자회사예요, 자회사.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조선이 하방을 막아주고 상방에 플러스 알파로 그게 총매가 크레인이 있다. 이런 그림인 거죠. 저 그럼 여러분들 질문 계속 남겨주세요. 저희 한 2분 정도만 쉬고 오겠습니다. 저 물 좀 갖고 와야 돼가지고요. 목이 타. 나 혼자 너무 오래 방송했더니. 해기사님도 물 한 잔 가지고 오시죠. 그러면 51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세요. 네.
방송에 오렌지도 아까 차질이 있어서, 예, 네? 보셨나요? 방송에 네. 아까 처음 10분을 날려먹어서, 네. 제가 이게 설문조사 만들기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만들어서 맞추시는 분 3분? 아니면 5분까지 기프티콘을 주는 걸 어떨까요? 드리는 걸. 그러세요. 그걸로, 무슨 퀴즈를 할지 모르겠네. 끝날 때까지 생각해 볼게요. 오렌지도 먹고 왔습니다. 맛있네요. 와, 빠르시네. 변압기도 오랜 기간 투자했었고 조선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렇다고 섹터 관점에서 보면 국장에서 조선 이상의 매력적인 섹터가 사실 보이지 않아서 어렵네요. 느낌적으로 예전 변압기처럼 이런저런 꿈과 내러티브가 당분간 계속 붙어나가기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조선이. 어떻게 보세요? 좀 꿈과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꿈이란 게 조선에 계속해서 붙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그 꿈이 붙어 나갈 수 있으면 어떤 꿈이 더 붙어 나갈 수 있을까요? 꿈이야 많긴 한데, 크게 딱 생각나는 게, 결국 방산이 아직까지는 저희 미군 MRO가 아직 진짜 딱 꿈이고, 뭐를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숫자로 올지에 대한 그게 아직 없잖아요. 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예를 들어 뭐, 미국이 뭐 MRO 50조 원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한국이 20조, 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더 갈 수 있다 보는데, 음, 그것도 저는 모르겠네요. 너무 결국, 너무 거시적인. 예. 결국 하나를 본다면 MRO가 좀 MRO일 것 크지 않나?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저기 알래스카 LNG를 알래스카. 덤으로 해서 미국의 LNG 투자가 엄청 정부적으로 밀어붙이면은 음, 이게 결국은 그 LNG를 수출하기 위해서 LNG 선박이 발주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게 또 구체화될 거란 말이죠. 이게 벌써 작년 말에 몇 척 나올 거다라는 게 대략 이제 뭐 리포트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그게 뚜렷하진 않단 말이죠. 왜냐면 아직 트럼프가 뭐 한다 그냥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지 진짜 딱 한다고 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미국의 그 잘 나가는 에너지 업체들의 그걸 못 맞춰주기 때문에 왜냐면은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천연가스나 석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를 아직 트럼프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면은 아마 미국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그걸 못 찾으니까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저 MRO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그 시크리컬 대장 형님, 빅픽처 형님이 이제 저분이 이제 그 시크리컬 잘하시는 블로거 분인데 그 조선 MRO 관련해서 현대 쪽이 지금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살짝 그냥 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뭐 ERP, SAP처럼 ERP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걔네 자체가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그 그냥 시스템 구축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산업별로 본인들의 시스템 구축 능력을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걸 시도하고 있어요. 그게 팔란티어가 현대랑 협업해가지고 무인 수상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그 미국의 안두릴이 팔란티어하고 우러 전쟁 때 드론 전쟁이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안두릴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거든요. 미국의 저희 방산 기업. 그것처럼 해군 전쟁도 바다 전쟁도 무인 수상정 전쟁으로 가는 걸 만드는 게 팔란티의 꿈이거든요. 그게 현대랑 하는 거고. 만약 저게 진짜 구체적으로 실현되면은 이 현대에 또 엄청난
빅이슈라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삼중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시네요. 아마 다른 회사들을 못 따라가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단기적인 이슈들을 좀 차치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저도 좋게 봤어가지고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한번 좋게 글 썼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이제 LNG 물결이 오면서 삼중이 빠질 수 없다 생각했는데 진짜 지금 모르겠네요. 이게 미국 그걸 계속 생각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LNG 투자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투자를 할지를 방향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게 그건 거죠. 근데 LNG가 결국은 나오면 결국에 예, 삼중도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그 LNG 터미널을 만들려면은 육상 터미널을 만들려면은 최소 5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양 플랜트 FLNG나 아니 LNG 운반선들을 개조해가지고 하면은 2, 3년이면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삼중이 예전부터 이제 그거에 관해서는 기대가 많았죠. 근데 뭐 주가로 크게 반영한 주식은 아니라서 그게 실제로 나오면은 아마 주가가 많이 갈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딱 그거라서. 근데 나오면은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벤처 글로벌 수준 나온 거 보면 그 기대감 빼야 된다고 봅니다. 벤처 글로벌이 원래 뭐 12척인가 한다 했는데 줄여서 그 말씀하신 건가? 그건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뭐 조선에 대한 질문은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LNG 관련해서 조선은 부담되는데 강간이나 피팅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피팅이 여기서 더 가려면은 이게 얘네들도 조선이랑 비슷하게 밸류가 어느 정도 차 있는데 얘네들의 또 다른 꿈은 알래스카잖아요. 그럼 알래스카가 나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좀 모르는 영역 아닐까요? 알래스카가. 알래스카가 된다고 무조건 된다는 그 본인만의 엣지가 있으면 저는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에 대한 질문들 더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면 좀 희기사님이 조선에 대한 정리 발언? 하나 더 있구나. 네. 미포 어떻게 보세요? USTR 실수에는 미포가 짱인데. 저는 영수채님이 저랑 미포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셨던 분 아닌가? 제가 제 개인 텔레 미포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써가지고 근데 저는 미포 자체를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저는 미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오션 느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펀더멘탈을 제일 중요시하는 투자자라서 이게 조선이 겨울에 숫자도 많이 보고 숫자가 곧 그 나머지 내러티브를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미포는 과연 숫자가 지금 오늘 3호가 보여준 만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하면 못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25년 숫자가 YY로 가장 빨리 올라온다고 하시네요. YY로 성장한 건 맞는데 OPM이 더블 디짓 하이는 힘든 주식 기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작년에 적자였으니까 YY로는 부각이 되겠지만은 그거를 이미 저는 작년에 많이 반영했다 생각하거든요. 미포는. 근데 미포가 그냥 좀 미포 주주분들한테는 좀 그런 얘기지만은 저는 좀 그 옛날에 이게 살짝 시장에 누군가 패러다임을 만든 것 같아요. 미포라는 현대미포가 조선 사이클에 제일
엣지 있는 주식이다. 아니면 상승폭이 제일 클 주식이다. 왜냐하면은 그 2008년 그 조선 사이클 당시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미포였거든요. 압도적인 1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선 사이클이 확정됐을 때 미포가 많이 간다는 그 대장주에 대한 그것도 씌웠고, 실제로 인플루언서들이 미포를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좀 크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되게 크겠죠. 저는 딱 수급상에서 되게 큰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냥 제 투자 스타일로 따지면은 쳐다도 안 보는 주식인데 주가야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결국 저는 주가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 원칙을 만들어가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서 넣지 않습니다. USTR은 물론 리포도 좋은 꿈이 있어요. USTR하고 LNG BV가 있는데 LNG BV는 저는 실체가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USTR은 그 미국에서 이제 전략 상선단 해가지고 민간 발주를 내준다는데 저는 그게 성과를 높게 쳐줄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저도 해기사님 의견에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는 게 이게 결국에 투자 실력을 늘리려면 그냥 뽀록으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현실화가 되면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3년 2차 전지처럼 그렇게 아이디어 하나도 안 맞았는데 그냥 주가만 뻥튀기 돼서 수익률을 되게 많이 얻었어. 그러면 나는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야. 수익을 이렇게 많이 거뒀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독이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이디어 하나도 안 맞았는데 업황은 거꾸로 가는데 주가만 오른 거잖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되게 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좀 진짜 실력을 키워 나간다고 하려면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를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 실력도 저는 같이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 만약에 미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물론 그 기대감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실력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내러티브를 찾아내는 것도 실력이지, 그걸 먼저 사서 이제 갖고 있는 것도 실력인 거고. 하지만 결국에 이제 내 아이디어가 실적이라면 실적으로 그걸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적이 안 올라오면 그냥 내 아이디어 자체가 틀렸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주도 업종이 미국에 필요로 하는 거, 미국으로 안 팔고 다른 데도 많이 파는 것 두 개 같은데 앞에가 조선이고 뒤로가 방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조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좀 조선 외의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나중에 답변해드릴게요. 조선 외의 질문은 조선 외에 질문해 주실 분들은 지금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방송은 되게 오래간만에 우리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열심히 본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긴 하죠. 주식 공부는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식 공부는 요새는 사실 이제 최근에 바이오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고 딱 신라젠을 딱 붙잡아두고 신라젠의 그 파이프라인들을 임상 데이터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갑자기 뛰어버려서 마음이 식었습니다. 해기사가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고 아직 해기사가 글을 안 써가지고 이게 제가 저희 스타트에이 리서치 채널에는 글을 못 올렸는데, 왜냐면 해기사가 알아서 올리겠거니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해기사가 저 신라젠 공부합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2배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그래서 괜히 본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가슴 아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왜 바이오예요? 그래, 왜 하필 바이오야? 바이오? 왜 하필 바이오야? 바이오, 그냥 네. 신라젠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바이오여서 신라젠인 거예요? 신라젠이어서 바이오인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제가 제 종목 중에 이제 긴코가 있잖아요. 긴코의 전방이 결국은 바이오라서 바이오 산업을 좀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신라젠이라는 기업을 아직 모르지만 그냥 공부해야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신라젠을 통해서. 네, 그죠. 근데 이제 공부하기 전에 주식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였던 것 같아요. 워낙 주식적으로 그 이제 머니메이커님이 그죠. 머니메이커님이 쓴 글이 딱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아무도 이제 신라젠 얘기하면은 다 그 사기 주식, 그 임상 실패한 망한 기업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줄줄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 회사 자체는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돈도 조달하고 그 리제너런이랑 원래 했던 이제 백사백이 다시 진행하거든요. 적응증을 바꿔가지고 그 움직임 자체가 결국은 뭐를 어떻게든 이 줄줄 흐르고 있는 상황을 반대로 만들어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이번 주 월요일 터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은 몰라도 주식적인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회사 자체도 이제 바뀌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거긴 하니까 실제로 그게 결국 임상이란 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라서 그쵸? 가봐야 하는 거지만은 사실 바이오란 주식 자체가 임상 1상 통과만 해도 1조 가는 주식이 태반인데 신라젠은 지난주에 2천억이었거든요, 시총이. 2천억짜리가 그래도 이상을 한번 통과한 2천억이니까 이상하고 삼상을 지네들이 직접 하고 있다가 직접은 아니지. 제네럴이랑 하고 있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2천억까지 박은 다음에 다시 하겠다 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큰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거죠. 시총이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텔레그램, 그러니까 저희 스타테일 텔레그램 채널에도 썼잖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안 돼, 종목에.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관점으로 회사를 보잖아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근데 이게 생각을 항상 좀 해보면 좀 그런 데서 그러니까 모르는 데서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알았는데 너무 알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변화 포인트를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뭐 SAMG 당장 SAMG 엔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거 업데이트 한 번만이라도 해봤으면 좀 감을 잡았을 수 있었잖아요. 어쨌든 BM 자체는 매력적이니까. 근데 이거 그냥 과거에 그런 걸로 이제 얘 그냥 안 좋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진짜 괜히 오른 게 아니라 낯설게 보기가 진짜 필요하다, 주식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진짜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회사는 이게 시간은 흐르고 강산이 바뀌는 것처럼 사실 시간이 흐르고 업황도 바뀌고 회사도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점은 과거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 변화들을 포착을 못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포착하려면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뭐랄까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예전에 얘네가 잘못했으니까 여전히 쓰레기 기업일 거야가 아니라 그래도 뭐 달라진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지. 사실 그 기회가 진짜 큰 거잖아. 사실 SAMG 엔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기업이라고 알고 있어 봐. 그럼 주가가 8,000원까지 꼬라박았을
거며 이렇게 기회를 제공을 해줬겠냐고. 그 주가상 위치를. 사람들이 꼬라박아 있으니까 그 리턴 값도 큰 거거든요. 신라젠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그러니까 뭐랄까 그 오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률은 폭발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도 또 하나 있고 이것도 되게 장기적인 건데 사실 여기서 지금 조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김봉수 교수님 수익률 못 이기잖아요. 뭔지 좀 알죠? 재밌는 게 우리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김몽수라는 분이 있던데. 봉수의 알죠.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지금 안 계시네요. 자주 계셔가지고. 그쵸. 저도 압니다. 네.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닉네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판단들이 단기적으로는 되게 합리적인 판단들이었겠지.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막 단기적으로 어떤 테마주, 뭐 어떤 팀들이 어떤 주도주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시장에 내가 항상 있다 보면. 근데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되게 미리 트렌드를 파악해서 딸깍 한번 했던 사람들이 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잖아, 보면. 파마리서치 예전에 그냥 2, 3년 들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2, 3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시장 대부분을 다 이겨버린다니까? 시장에서 되게 맞습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그냥 다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막 똑같은 말 했는데, 뭐 지금은 새로 녹음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제 처음 들어주시는 셈 치고 들어주시면 좀 내가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고 내 투자 아이디어가 좀 그런 빅사이클이라면 좀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보다 그냥 큰 흐름에 몸을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 하면 이건 좀 자만인데 말해도 돼요? 네. 나 가만히 있었는데 내 수익률 이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야, 인정. 죄송합니다. 인정. 그러니까 진짜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투자랑. 진짜 맞아요. 그게 트렌드를 그 제일 쉬워 보이지만 제일 어렵다. 좀 행기사님은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저 같은 고민들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일단 다 공감되는데 저만의 제일 큰 고민이라면 저는 결국은 그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에 아직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분산 투자에 대한 그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고 근데 지금 와서도 분산 투자를 좀 많이 지지하는 이유가 아직 이 제 재산을 담아낼 그릇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분산 투자를 지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결국은 좀 도약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결국은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맞아요. 고민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아까 이제 투자 실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산이 커짐과 동시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도 같이 켜져야 그걸 다시 담고, 그걸 잃어도 그걸 다시 담고, 또 그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릇은 그냥 접시 그릇인데 물이 세숫대야만큼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접시 그릇만큼 물이 남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식을 한다라고 해서 막 수익률만 너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거를 키울 수 있는 그릇도 같이 커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 게 결국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뽀록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이제 좀 나의 그릇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이런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걱정이나 고민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러한 걱정이나 고민들을 통해서 나의 투자 철학들을 세워 나가야 이게 뭐랄까 좀 정립이 되고 시스템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너무 수익률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키워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해요.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식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좀 열심히 하면 좋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생각을 해요. 퀴즈 올렸어요. 뭐야, 퀴즈 나왔네. 핵이사가 좋아하는 투자 대가는 화이트아웃, 일론 머스크, 마크 비너비니, 하워드 막스, 최준철, 홍진채. 이거 홍진채잖아, 홍진채. 잠깐만, 나 틀렸는데요? 이거 아니 더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맞춘 사람 말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나온다. 근데 이거 제 투표 안 되죠? 이거 맞춘 사람들은 뭐 그거 남겨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맞춘 사람 닉네임 저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나? 몰라요? 결과 보기. 결과 볼 수 있구나, 다들. 니커 나 따라서 홍진채 했다가 개같이 실패했죠? 정답 뭔가요, 이거? 드라켄밀러? 드라켄밀러가, 스포해버렸다. 쉣. 끝났다. 근데 딱 세 명, 아까 세 명 얘기했는데 세 분 정해주셨어요. 킴9876, 3단 고수, 하루니. 이거 연락처나 이메일 주시면, 이제 연락처를 주시는 게 낫죠. 연락처를 저 개인 텔레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텔레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핵이사가 기프티콘 선물해 드릴 겁니다. 뭐 더 할 만한 이야기들 있을까요? 더 뭐 투자나 아니면 뭐 종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아니요. 근데 아까 저 위에 질문 오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저도 드라켄밀러 투자법이 뭐냐는데요? 뭐예요? 하하님 드라큘라 좋아하시지 않아요? 좋아하죠. 트렌디하죠. 일단 뒤쳐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드라켄밀러 정도 되면, 제가 드라켄밀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통에 갇혀 있지 않아요. 사실 드라켄밀러 정도의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투자 방법이 고착화돼서 좀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제 나이 든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펀드들을 보면 젊었을 땐 되게 수익률이 좋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시장을 비트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드라켄밀러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시장의 그런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성공을 했어도 같이 투자를 하는 그 젊은 운용력들의 생각을 받아들여 주는 게 되게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꼭 그의 투자 방식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도 저도 그냥 너무 저렇게 틀에 갇혀있지 않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저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투자를 이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는 있어서 드라켄밀러를 가장 좋아합니다. 드라큘라 뭐 책이나 뭐 그런 건 따로 뭐 없어서 못 봤는데 안 찾아본 것도 있지만 딱 두 줄로 이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두 줄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는
나이가 있는데도 계속 공부해요. 이 산업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를. 그리고 둘째는 그런 트렌디를 하면서도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잘 믿는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당장 이번에 AI 사이클도 투자하고 LNG 에너지 투자 사이클도 투자하고 AI 바이오도 투자를 하는 걸 제가 포트폴리오 보면서 다 하는 걸 봤는데 딱 고밸류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매도를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무리 트렌디하고 좋은 주식인 거지만도 시장에 그거를 잘 읽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밸류에이션을 높게 해주고 그런 걸. 딱 그 두 개가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멋있잖아, 사실. 그렇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나이 들어서도 되게. 얼마나 더 멋있어.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저는 드라켄밀러 같은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어요. 제 꿈은 워렌 버핏이 아니어가지고.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훌륭한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경영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먼치킨스럽다라고 저는 워렌 버핏을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경영 능력은 반대로 되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제 스스로를 이제 좀 판단해 봤을 때 저는 경영 능력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조직을 운영하는 거는 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이제 인사 관리에 문제를 겪는 사람이 저라서 나중에 이제 꿈이 있다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서 드라켄밀러처럼 이제 회사 차려서 좀 그렇게 제 돈으로 사모펀드를 굴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형인우님의 스마트 앤 그로스처럼. 함께 해주실 건가요? 아유, 저야 뭐 청소부를 이래도 좋죠. 좋습니다. 조만간 세 자리 넘겨서 같이 이제 할 기회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나이도 뭐 더 찬 다음 해야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고요. 그 3단 고수님하고 하루님, 킴9876님, 해기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해기사가 정말 비싼 기프티콘 선물해 준다라고 했으니까요. 꼭 남겨주시고. 저희 답변 조선의 질문. 근데 이 질문은 하하님이나 저나 생각이 비슷할 것 같은데. 뭐요? 어떤 질문 저희가 못 해드렸죠? 원더풀님. 어디 있어요? 조선 외의 질문드립니다. 맞아요. 죄송해요. 금투세 폐지 상법 개정 오늘 이소영 불린 반전에는 증권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법이고 되게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당주들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저도 동의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좋다,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증권주가 아니더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고 실제로 배당 수익률이 되게 이제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으면 시장에서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로도 당연히 올려드릴게요. 지금 진행하는 방송은.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또 방송합니다. 그때도 아마 게스트분이랑 방송을 같이 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그분도 이제 그분은 산업재나 소비재나 이제 다 되게 잘 보시거든요. 여러 개 되게 잘 보세요. 여기 방송에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으신 분이고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잘 알려진 투자자는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사람적으로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밤 10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고요. 다들 행복한 밤 되시고 내일 티슈진 학회 저도 가거든요. 갔다 와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내 꿈 꿔요. 음. 애기사 내 꿈 꿔. 접니다.